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온에어 일부 김도원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8일까지는 중국의 국경절과 중추절이 이어지는 황금 연휴입니다. 매년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은 이 기간을 손꼽아 기다리며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쳐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이러한 국경절 특수를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사드 보복으로 인한 피해가 유통업계는 물론 식품업계에까지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적자가 누적된 롯데마트는 최근 철수를 결정하고 매각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롯데 관계자는 글로벌 유통회사와 사모펀드 등 5개에서 10개 업체와 매각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내 대형마트 업계 1위인 이마트는 이미 철수를 결정하고 현재 중국에 남아있는 6개 매장의 연내 철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식품업체들의 실적도 크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롯데칠성음료는 지난 2005년 이후 롯데 오더리와 롯데 후아방 음료 등 중국 법인의 누적 적자가 8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롯데제과 중국 법인도 올 상반기 매출이 지난해 대비 48.8%나 떨어졌습니다. 농심과 빙그레, 오리온 등 다른 식품업체들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올해 2분기 적자로 돌아선 농심 중국 법인은 상반기 기준으로 28억여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빙그레 역시 반환 감정의 영향으로 바나나맛 우유의 주문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사드 파문 이후로 매출이 30에서 40%가량 줄어든 것으로 추산됩니다. 국내보다는 중국 법인의 매출 비중이 2배나 높은 오리온도 지난 2분기 중국 내 제과 매출이 48%나 급감했습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매년 국경절에는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업계에서 많은 기대를 걸었는데 올해는 크게 낙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국내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중국에서의 반환 움직임으로 인해 국내 기업들의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주들 움직임 그리고 이들 기업들의 대응 전략 또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먼저 저희는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동향과 함께 글로벌 시장은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온에어 일부 지금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전거래일 마감 동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피가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이 미국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 형성된 경계감이 지난 4일간 이어온 코스피 상승세를 제한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20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연준이 이달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4조 5천억 원 달러 규모의 자산 축소 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수급시장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일 개인은 1,497억 원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보이면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1,434억 원 매도 우위, 또 기관은 512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0.09% 하락한 2,416.02포인트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코스피 시장에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전거래 마감 동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전일 오전장에는 상승 출발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총 상위 반도체 및 IT주 중심으로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세가 나타나면서 4거래일 만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급시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948억 원 매수 우위를 내놨고 외국인과 기관이 219억 원, 또 594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코스닥 시장 마감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21% 파란불 켜주면서 674.48포인트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마감 흐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를 업종별로 보면 의료정밀, 또 전기가스업, 통신업, 보험, 증권 등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의약품과 철강금속, 또 건설업, 운수장비, 운수창고 등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면 대장주 삼성전자는 전일보다 18,000원가량 떨어진 260만 6천원에 종료를 했습니다. 5거래일 만에 하락세였습니다. 시총 2위인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전일에 비해서 500원가량 떨어졌고 현재가는 79,200원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8거래일 만에 아래로 꺾인 모양새이었습니다. 다만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장중에 각각 260만 2천 원, 또 80만 500원까지 오르면서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포스코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또 현대차, KB금융, LG화학 등은 오름세를 띄었고 이와 달리 한국전력과 또 삼성생명, SK텔레콤, 네이버 등은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주요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을 매매했는지 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한미약품, 현대자동차, 삼성 SDI 순으로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기관에서는 삼성물산, 하나금융지주, 현대중공업 순으로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어서 매도세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SK하이닉스, 한국전력, SK텔레콤 순으로 팔아치우는 모습이었고 기관에서는 LG디스플레이, 또 삼성전자와 삼성 SDI 순으로 매도를 보였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포스코캠텍, 또 원익IPS, 휴젤 순으로 매수세를 보였고 기관에서는 셀트리온, 펄어비스, 제넥신 순으로 사들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매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주성엔지니어링, SK머티리얼즈, 에코프로 순으로 팔아치우는 모습을 보였고 기관에서는 주성엔지니어링, 넵튠과 신성텔타테크를 덜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거래일 국내 증시 함께 마감 동향 살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간밤에 국제유가와 글로벌 증시 어떻게 마감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국제유가입니다. 이 국제유가는 미국 원유 재고량 발표를 앞두고 증가 전망이 나온 데 영향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이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량이 증가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유가 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원유 재고량 발표를 앞두고 시장에서는 이 미국 원유 재고량이 290만 배럴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네, 국제유가 전일 0.86% 하락한 49.48달러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이렇게 국제유가에 이어서 미국 증시 또 어떻게 마감 지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의 3대 지수가 일제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FED가 4조 5천억 원 달러 규모의 보유 자산을 점진적으로 축소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인 주식시장으로 몰린 덕분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날부터 이틀 일정으로 시작되는 FED 통화정책회의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와 또 경제지표 등을 주목했습니다. FED는 20일 오후 2시 통화정책 성명을 발표하고 제닛 옐런 의장은 기자회견을 연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4조 5천억 원 달러 규모의 이 자산 축소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금리 전망치 등 이 변화에 따라서 증시 방향성이 결정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자세한 미국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네, 다우지수 0.18% 상승한 22,370.80포인트의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이어서 나스닥 지수입니다. 0.10% 오른 6,461.32포인트의 마무리를 지었고 S&P 500 지수는 0.11% 오른 2,506.65포인트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유럽 증시도 어떻게 마감을 지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투자자들이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회의를 결과를 기다리면서 유럽 증시가 전체적으로 소폭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럽 증시에서 범유럽 지수인 스톡스 유럽 600 지수는 하루 종일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독일 맥주 회사인 하이네켄은 멕시코 음료 업체인 펨사가 5.24% 하이네켄 주식을 매각했다는 소식에 3.8%가량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투자자들의 이목은 이날부터 이틀간의 이 통화정책 회의에서 돌입한 연준에 쏠렸기 때문입니다. 연준은 이번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하고 4조 5천억 원 달러의 보유자산 축소에 대한 이 세부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렇다면 자세한 유럽 지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국 지수입니다. 0.30% 오른 7,275.25포인트의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이어서 프랑스입니다. 0.16% 오른 5,237.44포인트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어서 독일입니다. 0.02% 오른 12,561.79포인트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우리의 시장 어떻게 출발할 것인지 예상 출발 지수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현재 시각 2,421.91포인트 지수 보여주면서 상승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675.75포인트의 출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동시효과 양장시장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요 며칠 사이 계속해서 상승률을 보이다가 오늘은 조금 주춤하는 모습으로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등락률 전일 대비 0.23% 내린 260만 원의 현재가 준비하고 있고요. 전일 대비 6천 원가량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현대자동차입니다. 현대자동차 0.71% 오름세 이어가면서 현재가 14만 1,000원에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전일 대비 1,000원가량 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종목은 포스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31% 오르면서 32만 5천 원에 출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모비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69% 오른 21만 9천 원에 현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롯데제과입니다. 현재가 19만 5,500원에 출발 예상되면서 등락률은 0.26%에서 오름세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롯데칠성입니다. 전일 대비 4,000원가량 오른 현재가 준비하고 있고 등락률은 0.27%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화장품주가 계속해서 상승폭을 이어가면서 아모레퍼시픽 요 며칠 사이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0.20% 오른 25만 3,500원에 출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오리온홀딩스입니다. 전일 대비 100원가량 오르면서 2만 3천 원의 현재가 준비하고 있고 전일 대비 0.66% 오른 등락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유일하게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영풍 종목입니다. 0.08% 내린 19만 7천 원에 현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태광산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가 상승률 준비하면서 219만 8천 원에 현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카카오입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 전체적으로 상승률 종목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0.73% 오르면서 현재가 13만 8천 원에 준비하고 있고 전일 대비 1,000원가량 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셀트리온입니다. 전일 대비 700원가량 오르면서 14만 200원에 출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등락률 같은 경우에는 0.50%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CJ 홈쇼핑입니다. 최근에 홈쇼핑 종목들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오늘 오전장에도 좋은 출발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15% 오름세 이어가면서 현재가는 전일 대비 2,300원가량 오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파라다이스입니다. 오늘 등락률의 변함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가는 13,300원에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양장 동시효과였습니다. (2017년 9월 20일) 수요일 국내 시장 문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출발 상황은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간밤 글로벌 시장과 국내 시장 마감 동향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나무 앵커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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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나무입니다. 네, 먼저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동향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나무 앵커 전해주시죠. 어제 코스피 지수는 2.16포인트 하락한 2,416.05포인트로 장 마쳤습니다. 나흘 만에 약세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지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1,436억 원과 504억 원 순매도하면서 각각 물량 덜어내는 모습을 기록을 했습니다. 반면 기관 투자자들은 1,498억 원 순매수하며 장 마쳤습니다.
업종 중에서는 의약품과 철강금속, 운수창고와 건설업 등이 2%대 상승률을 기록했고 화학과 운송 장비 등도 모두 강세 보이며 장 마쳤습니다. 반면 의료정밀이 3.36% 하락했고 전기가스업과 통신업, 보험 등이 모두 1% 넘는 낙폭을 보였습니다. 전기전자와 비금속 광물, 기계와 유통업, 은행과 증권 등이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0.7%가량 하락한 260만 6천 원으로 장 마쳤습니다. 그렇지만 삼성전자는 개장 초에 263만 2천 원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가는 다시 썼습니다. SK하이닉스는 외국인의 차익 실현 매물에 8거래일 만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0.63% 하락한 79,200원으로 장 마쳤습니다. 현대차가 2.19% 올랐고 포스코가 중국 인프라 투자 확대와 중국 철강업체 구조조정에 따른 4분기 실적 개선 전망으로 3.8%가 넘게 상승폭 시현했습니다. KB금융과 삼성바이오로직스, LG화학과 현대모비스 등도 모두 강세를 보인 반면 한국전력이 2%가 넘게 내리며 4만 원대 초까지 밀려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뒤를 이어서 삼성물산과 네이버, 신한지주, 삼성생명, SK텔레콤 등도 모두 동반 약세 보이며 장 마쳤습니다. LG디스플레이는 5%가량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정부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주요 기업들의 중국 시설 투자에 따른 기술 유출 우려를 제기했다는 소식이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반면 최근 글로벌 발주사들이 초대형 발주 물량을 늘리면서 국내 조선업계의 업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에 조선주가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대중공업은 7.6% 넘게 올랐고 현대미포조선은 7.4%, 삼성중공업은 3.3%가량 오름폭을 시현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1.39포인트 하락한 674.46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역시 나흘 만에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개인이 966억 원 순매수했고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600억 원과 211억 원 순매도하면서 장 마쳤습니다. 코스닥 업종 중에서는 IT 종합과 오락문화, 통신서비스, 인터넷, 소프트웨어와 컴퓨터 서비스 등이 모두 약세를 기록했지만 통신장비와 정보기기, 비금속과 제약, 의료정밀기기 등은 강세 보이며 장 마쳤습니다. 셀트리온이 0.8% 가까이 오른 반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7%가 넘는 낙폭을 보였습니다. CJ E&M과 휴젤, 로엔과 포스코캠텍, 바이로메드와 컴투스 등은 모두 강세를 기록한 반면 메디톡스와 SK머티리얼즈, SFA 등은 약세 보이며 장 마쳤습니다. 코스닥 상장 나흘째를 맞는 펄어비스는 실적 성장 기대감에 5.8%가량 상승 마감했습니다. 한국테크놀로지는 최대 주주 반대 매매가 없다는 조회 공시 답변에 7.6% 상승폭을 시현했습니다. 428개 종목이 상승했고 699개 종목은 하락세 보이며 장 마쳤습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4.7원 상승하면서 1131.3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200 지수 선물 12월물은 0.65포인트 하락한 319.4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여기까지 먼저 전일장 마감 동향부터 짚어드렸습니다. 이어서 전일장 특징주 4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로는 바이오리더스 종목 짚어보겠습니다. 세계 최초로 개발 중인 자궁경부 상피 2형증 치료제 신약의 임상 3상을 진행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급등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환자 수 규모를 토대로 봤을 때 관련 시장은 약 10조 원 정도의 규모로 추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 측은 최근 국가적으로 건강보험공단의 국가암검진 시작 나이를 기존 30세에서 20세로 낮췄다며 적극적인 조기검진 정책 추진으로 확진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본격적인 개발 가속화를 통해 시장에서 성공하는 신약, 환자 수요를 맞출 수 있는 신약을 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 15%를 차지하고 있는 유럽 시장에도 진출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름 올렸던 종목, 바이오 리더스 종목 현재 주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늘도 14%가 넘는 급등폭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1160원 상승한 8850원 선에서 현재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조선업종입니다. 그중에서도 삼성중공업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이 해양 플랜트 수주 기대감에 어제장에서 강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해양 플랜트 2건의 처리 방안이 나온 데다 신규 해양 플랜트 발주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KF투자증권에 따르면 다음 달을 기점으로 약 20개 이상의 해양 플랜트 프로젝트가 발주될 예정이며 삼성중공업이 이 중에서 약 30% 이상을 수주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는 4분기부터는 분기당 1건 이상씩 해양 플랜트를 수주한다면 연말부터 수주 잔고의 턴어라운드가 전망되고 최근 초대형 컨테이너선 수주 유력 소식 등 상선 부문에서도 호재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고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름 올렸던 삼성중공업 종목 오늘장 주가 흐름입니다. 현재 오늘도 1.8% 정도의 상승폭을 출발 구간부터 가져가고 있습니다. 200원 상승한 11,200원 선에서 현재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셀로메드 종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로메드는 무릎 반월상 연골 및 연골 치료를 위한 치료제 연구 개발 결과를 공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장에서 주가가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셀로메드는 어제 오후 1시 50분경 국제인공관절술학회가 자사의 무릎연골 치료제 연구 개발 결과를 채택했다며 오는 20일부터 23일 사이에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반월상 연골은 무릎 관절 사이에서 충격 흡수와 관절 형태를 유지하게 해주는 조직입니다. 관련 시장 규모는 2023년까지 약 27억 달러, 한화로는 약 3조 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특징주 셀로메드 종목 주가 흐름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늘 출발 구간에서 13%가량의 상승폭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이틀째 급등세 시현하면서 현재 주가는 9,650원 선에서 형성돼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손오공 종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오공이 경쟁사 토이저러스의 파산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반사이익을 받은 모습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어제 토이저러스가 막대한 부채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현지 시간 19일 미국 연방파산법 11조에 따라 파산보호 신청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보도를 내놨습니다. 손오공은 글로벌 완구업체 마텔이 현재 최대 주주로 최근 온라인 쇼핑몰 마텔샵을 오픈하는 등 토이저러스와 꾸준한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손오공 종목의 오늘장 주가 흐름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늘장에서는 4.65% 정도의 낙폭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200원 떨어진 4,100원 선에서 현재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전일장 특징주 4가지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뒤를 이어서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밤 아시아 주요국 증시 마감 동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일 아시아 증시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혼조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니케이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전장 대비 389.88포인트 오르면서 2299.38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이날 도쿄 증시는 연휴 중 뉴욕 증시가 강세를 보이고 엔고도 완화하면서 3개월 만에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며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대만 증시입니다. 대만 가권지수는 전장보다 55.43포인트 내린 1576.14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이날 대만 증시는 이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증시입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전장 대비 6.01포인트 내린 3,356.84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중국 증시는 차익 실현 압력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여기까지 아시아 주요국 증시 마감 동향 살펴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9월 20일 수요일 국내 시장 출발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 4거래일 만에 하락하며 약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먼저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발 구간에서 지수 움직임부터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피 시장 현재 오늘 상승폭 보이며 출발했지만 상승폭은 조금씩 줄여나가는 모습입니다. 0.07% 정도의 약보합권에서 등락 반복해주면서 현재 지수는 2417.93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0.32% 정도의 상승폭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2포인트 넘게 상승한 676.7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 흐름에서 우리 양장 지수 움직임부터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코스피는 약부합권에서 코스닥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업종과 종목별로는 어떤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업종별 현황입니다. 네, 어제는 의료정밀과 전기가스를 포함해서 하락세를 보인 업종이 더 많았습니다. 한편 오늘 출발 구간에서는 상승세가 더 많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먼저 상승하고 있는 업종들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의약품 업종이 0.99%가량 오름폭 시현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나이티드 제약이 가장 큰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1.86% 오른 21,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리엔트 바이오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1.33% 상승한 1,145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녹십자입니다. 녹십자는 1.07%가량 상승하면서 189,500원의 9,500원의 거래가 형성돼 있습니다. 이어서 JW 중해제약이 1.2% 오름세 보이고 있고 영진약품이 1.48% 오르면서 1,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업종은 비금속 광물 업종입니다. 0.49% 오름폭 시현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국유리 우선주가 6.83%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1,850원가량 오르면서 28,95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양 우선주입니다. 2.53% 오른 26,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업종은 철강금속 업종입니다. 현재 0.49% 오름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상승세 견인하고 있는 종목은 현대 B&G 스틸 우선주입니다. 1.51% 오르면서 47,200원 기록하고 있고 신화실업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1.4%가량 상승하면서 18,100원에 거래가 형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대양금속입니다. 대양금속은 1.33% 오른 3,8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험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업종은 0.58% 올라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메리츠 화재가 가장 큰 상승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2.7% 오른 24,7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대해상입니다. 현대해상은 1.13% 오름폭 시현하면서 44,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부화재가 1.12% 오른 72,0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운수장비와 기계, 서비스업과 금융업 순으로 오름폭 시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전기가스 업종이 오늘도 하락폭 가장 크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14%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국전력이 1.25% 밀리면서 39,65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2년 8개월 만에 4만 원을 하회하며 52주 신저가를 경신했습니다. 이어서 한국가스공사가 1.03% 하락하면서 43,4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삼천리도 0.95%가량 밀린 10만 4천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업종은 유통업종입니다. 유통업종 현재 0.73%가량 하락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크게 떨어지는 종목은 롯데쇼핑입니다. 롯데쇼핑 현재 3.25% 밀리면서 22만 3,5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BGF 리테일이 1.92% 밀린 8만 1,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샘입니다. 한샘은 1.55% 밀리면서 15만 8,500원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의료정밀과 건설업, 전기전자 순으로 하락세 시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코스피 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현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현재 주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0.08% 약보합권에서 등락 거듭하면서 260만 5천 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오늘도 상승 흐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0.13%가량 오르면서 7만 9,4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카카오도 오늘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1% 넘게 오르고 있는데요. 어제보다 1,500원가량 오르면서 13만 8,500원 기록하고 있고 삼성전자 우선주도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0.24% 오른 212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도 오늘 1%대 넘는 상승폭 시현하고 있습니다. 1.07% 오르면서 14만 1,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업종과 종목들 움직임 확인해 보셨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과는 달리 코스닥 시장에서는 현재 하락세가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승하고 있는 업종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약업종이 1.87%가량 오름폭 시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상승세 견인하고 있는 종목은 셀루메드입니다. 셀루메드가 현재 11.48% 급등하면서 9,52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셀트리온이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일째 상승세 기록하면서 52주 신고가 다시 한번 경신한 모습입니다. 4.8%가량 오르면서 14만 6,2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에스텍파마입니다. 에스텍파마는 2.37% 오른 11,1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확인해 볼 업종은 유통업종입니다. 현재 0.99% 오름폭 시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아가방 컴퍼니가 1.42% 오른 5,7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기전자와 제조, 디지털 업종 순으로 오름폭 시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터넷 업종이 0.77% 떨어지면서 가장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살펴보면 더 E&M이 3.3%가량 밀리면서 하락세 견인하고 있습니다. 1,32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나와가 2.46% 하락한 11,9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타 제조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66%가량 낙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손오공이 앞서 전일장 특징주로 소개해드렸었는데요. 현재 5.81% 급락하고 있습니다. 4,050원 기록하고 있고 DBK가 그 뒤를 이어서 1.16% 빠진 2,13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코스닥 시장 업종별 움직임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움직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셀트리온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듯이 4.52% 오른 14만 5,8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CJ E&M이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0.13% 오른 7만 9,6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메디톡스와 로에는 하락장 연출하고 있습니다. 메디톡스는 0.82% 하락하면서 56만 7,900원에, 로에는 0.23% 밀리면서 8만 7,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미팜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미팜도 오늘 파란불 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0.28% 빠지면서 35,550원에 거래되고 있고 SK머티리얼즈 역시 하락장 보여주고 있습니다. 0.34% 하락세 보이면서 17만 4,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컴투스입니다. 컴투스 역시 0.54% 밀린 12만 8,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업종과 종목들 움직임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양시장에서 업종과 종목별로 시장 흐름 체크해 보셨습니다. 이어서는 현재 시각, 투자자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나무 앵커 수급 흐름 전해주시죠. 현재 시각 9시 19분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요 투자자별 수급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이 매수세를 3일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381억 원가량 담아내고 있고 외국인은 576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기관 투자자가 어제 매도세를 보였지만 오늘은 매수세로 전환한 모습입니다. 37억 원가량 현재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이 456억 원 담아내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매도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각각 66억 원과 299억 원가량 털어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물 시장에서도 현재 같은 양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503계약 매수 우위,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95계약과 198계약 정도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에서의 주요 투자자별 수급 흐름부터 체크해드렸습니다. 외국인은 오늘도 양장에서 매도 행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수의 상승 흐름은 장 마감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시장 개장 분위기까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증권가에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 살펴보는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계속해서 증권가에서는 어떤 종목들 주목하고 있는지 리포트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먼저 고지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종목 리포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리포트는 IBK 투자증권에서 나왔습니다. 세아제강에 관한 리포트인데요. 비수기를 무색하게 만드는 실적 모멘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3분기 수출에 관한 내용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상적으로 3분기는 비수기 시즌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재료 가격의 상승과 강관 수출 판매 호조에 따라서 오늘 세아제강은 양호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3분기 원재료 가격 상승은 세아제강의 주요 원재료인 열연 제품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2017년 평균 강관의 ASP는 2016년 72만 원 대비 약 30%가량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대략적으로 95만 원 정도 될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의 주가 하락은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판재류의 스프레드 축소에 따른 적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국의 무역 확장법 232조, 세 번째로 한미 FTA 폐기에 따른 센티멘털 훼손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3분기 미국의 리그 카운트는 연초 대비 15% 증가한 756개로 견조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3분기 북미 지역의 강관 수출 판매량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전체 강관 판매량은 약 4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먼저 3분기와 관련된 이야기부터 전해드렸습니다. 향후의 연결 부문에서 실적 개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현지 법인인 SSUSA의 상업 생산이 6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초기 가동에 따른 고정비 발생으로 적자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향후 미국에서 판매량이 증가하고 가동률이 상승하면서 고정 비용을 상쇄하고 또 2018년 이 SSUSA의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더불어 통상 이슈에 대한 리스크는 현지 법인 인수로 일정 부분 방어가 가능해졌다고 하고요. 미 상무부가 부과한 반덤핑 관세율 또한 타 경쟁업체 대비 낮은 2.76%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서 반사 수혜가 예상되고 있다고 리포트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 세아제강의 연결 매출액은 전년 대비 39% 오른 5,99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370억 원을 시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의견은 매수로, 목표 주가는 14만 8천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확인해본 세아제강의 현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아제강 종목 오늘장 주가 흐름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늘은 0.46% 정도의 낙폭을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500원 하락한 10만 9천 원 선에서 현재 파란불을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종목 주가 흐름까지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리포트는 CJ CGV에 대해서 미래에셋대우가 내놓은 리포트입니다. 해외 NDR 후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CGV가 국내에서는 실적이 저조했다고 하는데 개선이 가능한지 그 내용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리포트에서 짚어주고 있는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2분기 국내 실적은 큰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약 90억 원가량의 마이너스 수익을 기록하면서 현재 CJCGV는 비용 통제 기조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건비 간접적 절감과 일부 직영 사이트 위탁 전환 등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편 연내 ATP 상승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의 수익성 관련 변수는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최저임금 상승률의 증가, 두 번째로 박스오피스 시장 둔화의 지속 여부, 세 번째로는 경쟁사 사이트의 확장 등입니다. 근무시간 단위 조정과 박스오피스 가동률 감소를 가정해 본다면 현재 오늘 리포트에서는 2018년 인건비를 약 166억 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임금 상승만을 가정한 인건비 추정치 173억 원 대비 일부 절감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오늘 리포트의 판단입니다. 한편 위탁 전환 역시 작게나마 증액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직영 사이트 한 개를 위탁 전환할 경우 연이익 증액은 약 4억 원에서 7억 원가량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적자 사이트는 증가폭이 더 큰 것으로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시장 둔화와 경쟁 심화에 대비한 방어적 스탠스 자체로서도 이러한 움직임들은 긍정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로는 해외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7월과 8월에 특히 해외 시장 성장세가 강했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중국 시장은 약 45%가량의 성장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2분기부터 시작된 전년 대비 낮은 베이스와 역대 최대 관객을 동원한 로컬 영화 전랑2가 주요했다라는 게 오늘 리포트의 분석입니다. 두 번째로 터키 지역에서는 약 11%가 넘는 성장세를 시현했고 또 비수기에도 혹성 탈출과 미니언즈 등이 흥행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지역 역시 약 30%가량의 성장세를 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2017년 할리우드 콘텐츠는 부진했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선진 시장인 한국과 미국 등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YTD 비용은 한국이 마이너스 1.7%, 미국이 마이너스 6.3%가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CJ/CGV가 영업 중인 해외 성장 시장에서의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게 오늘 리포트의 판단입니다. 해당 지역들은 콘텐츠의 변동성보다 구조적인 성장세가 더 강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리포트의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재무구조와 배당 관련 정책 기조에 관한 이야기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하반기 베트남을 시작으로 해마다 중국과 보디플렉스, 터키 법인이 각각 상장될 예정입니다. 조달 금액은 차입금 상환과 추가적인 시장 확장에 쓰일 수 있다는 설명인데요. 2017년 2분기 기준 186%였던 높은 부채 비율은 향후 감소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또한 주당 350원인 배당액도 당분간 현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라고 리포트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리포트에서는 이 중국과 터키, 베트남 시장 성장이 선진국 대비 견조하다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의 수익성의 급격한 개선은 장담하기 어렵지만 해외 실적 기대감이 유효하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7월과 9월 시장을 반영해서 전망치를 추후에 재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목표 주가는 96,000원으로 투자 의견은 매수로 유지를 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살펴본 CJ/CGV의 현재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J/CGV 종목 오늘장 출발 구간에서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0.7% 정도의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500원 상승한 68,000원 선에서 현재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CJ/CGV 종목 주가 흐름까지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리포트도 역시 미래에셋대우에서 나온 아모레퍼시픽에 관한 종목 리포트입니다. 변함없는 본질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이 아모레퍼시픽의 면세점 정책에 관한 내용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 9월을 기점으로 면세 채널 내 수량 제한 정책을 한층 강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면세 수요의 핵심을 형성하는 주요 럭셔리와 프리미엄 브랜드 등은 제품별 최대 10개에서 브랜드별 5개로 구매 가능 수량이 크게 줄어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단가가 낮은 일부 프리미엄 브랜드들에서는 10개의 제한 사항이 신설되기도 했습니다. 총 구매 가능 금액은 달러 기준으로 약 1,000달러로 제한되는 것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2016년 2분기부터 재고 유통의 가시성 확보와 실수요 중심의 판매를 위해서 국내 최초로 수량 제한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정책은 이전과 비교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더욱 강력한 제재다라고 오늘 리포트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인바운드 여행 시장의 축소 환경이 될 수 있겠고 또 면세 채널 실적을 억누르는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불안한 영업 환경 속에서도 아모레퍼시픽의 핵심 철학이 굳건하게 수호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정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사례에서 이미 입증됐듯이 화장품의 무분별한 유통은 재고관리 능력의 약화와 가격 구조 훼손으로 쉽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가격 괴리의 편차가 커질수록 소비자의 전반적인 구매 만족도가 낮아지게 되고 브랜드 가치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 역시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전례 없는 판매 정책은 철저히 소비자의 경험과 만족에 집중하는 기업 문화의 연장선상에 있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오늘 리포트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모레퍼시픽의 3분기 연결 영업이익과 매출액 그리고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까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이어지는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의 2017년 3분기 매출은 매출액이 1조 2,004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931억 원, 영업이익률은 7.8%로 리포트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별 매출액은 국내 6,697억 원, 그리고 해외에서는 4,113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6월을 기점으로 이렇게 두 자릿수 성장으로 회복된 중국의 현지 매출 성장률은 전년 대비 14.4% 오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 해외 성장률이 저조해 보이는 이유는 선진 아시아 시장의 저성장과 미국 채널의 조정, 그리고 프랑스 라이선스 사업 중단에 근거를 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익 측면에서는 2분기에 주요 실적 약세 요인이 상존하는 가운데 고마진 채널인 면세의 성장성 추가 약화 가능성을 반영해서 전분기 대비 수익성 소폭 하락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리포트에서는 이렇게 부정적인 외제 변수의 개선을 가늠하기 어려운 시점이지만 보다 본질적인 측면에서 제품과 브랜드 관리 역량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저 환경이 정상화되면 그 이후에 보다 탄력적인 회복을 기대하게 만드는 무형 유형 인프라 구축을 가속화하고 있고요. 이는 장기적인 시각의 기업 가치 향상으로 연계될 전망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리포트에서는 면세 채널 실적 조정에 따른 비용 구조, 그리고 실적 변화를 반영해서 목표 주가는 38만 원으로 5% 하향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투자 의견은 매수로 유지를 했습니다. 네, 세 번째로 살펴본 아모레퍼시픽의 현재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구간에서의 주가 흐름까지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에는 보합권에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25만 3천 원 선에서 현재가를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아모레퍼시픽 종목의 오늘장 흐름까지 체크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종목 리포트입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 나온 현대산업에 관한 종목 리포트인데요. 부산 고급 주택시장에서 경쟁력 발휘라는 제목입니다. 최근 있었던 대형 수주에 관한 내용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17년 현대산업의 하반기 대형 수주가 기록이 됐습니다. 특히 9월 18일에 현대산업은 부산 시민공원 주변의 재정비 촉진지구, 촉진 3구역 재개발 정비 사업의 시공자로 선정됐음을 공시를 통해 밝혔습니다. 롯데건설과 SK건설과의 경쟁에서 시공사로 선정된 것이며 그 도급 금액은 약 1조 2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공사 선정은 9월 16일에 진행됐고 관련 결과를 9월 18일에 공시를 통해 밝혔습니다. 총 조합원 1,605명 가운데 864명의 지지를 얻어 선정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2016년 해운대 우동 3구역 시공사 선정에서 대우건설과의 컨소시엄을 통해 GS 포스코건설의 컨소시엄을 제치고 수주를 한 이후 초대형 부산 주택 수주를 기록했다는 점을 오늘 리포트는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부산 주택시장을 현대산업을 빼놓고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현재 부산의 고급 주택시장에서 현대산업은 각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해운대 아이파크 덕분인데 현재에도 부산 최고가 주택들을 논할 때 항상 거론되는 단지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촉진 3구역 수주는 부산에서 현대산업이 보유하고 있는 고급 이미지가 한 번 더 발휘된 것으로 향후에 부산 지역 고급 아파트 시장에서 현대산업의 존재감을 눈여겨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리포트는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에 시공사로 선정된 이야기부터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3분기 영업이익과 매출액, 그리고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까지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현대산업의 3분기 실적은 매출액 1조 2,701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334억 원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건설 부문의 실적 안정성이 이렇게 안정적인 영업이익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수주 잔고가 21조 원에서 증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기수주 상태인 개포, 일동 등 대규모 단지의 착공 여부가 이 실적 증가의 열쇠가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또한 전년과 달리 손실폭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악기 부문의 실적 개선뿐만 아니라 유통과 유화 부문의 견조함이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건설 부문의 양호한 실적 흐름이 전사 실적을 이끌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하반기 수주가 더해질 경우 2018년 하반기 이후 실적 증가세 역시 나타날 것으로 리포트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리포트에서는 최근 강남권에서의 수주가 적어 주요 시장인 서울 주택시장에서의 존재감에 대한 의문이 발생 중이지만 이번 부산에서의 대형 수주로 현대산업의 주택 경쟁력은 재차 확인됐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의견은 매수로 유지를 했고요. 목표 주가는 5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 마지막 현대산업의 현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구간 주가 움직임까지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현대산업은 0.4% 정도의 낙폭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150원 빠진 36,100원 선에서 오늘장 출발 구간에서의 주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현대산업까지 주가 흐름 체크해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증권가에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현재 구간 양시장 개장 특징주 살펴보는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네, 오늘의 개장 특징주 4가지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보실 특징주는 레이젠입니다. 최근에 코스닥 상장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체 레이젠이 주권 매매 거래 정지가 해제된 오늘 갑자기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현재 주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시 41분 구간 레이젠입니다. 21.31% 오른 1,1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레이젠은 전날 채권자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했던 파산 신청 소송을 취하함에 따라서 이 파산 신청이 기각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 본부는 파산 신청 사유 해소를 이유로 이 주권 매매 거래 정지를 해제하고 이날부터 거래를 재개하도록 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라온시큐어입니다. 네, 라온시큐어가 안면인식 상용화 시기 단축수의 전망에 오전장부터 빨간불을 켰습니다. 자세한 주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특징주입니다. 라온시큐어 8.08% 오른 3,0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이날 라온시큐어에 대해 안면인식 상용화 시기 단축에 따른 영업 범위 확대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애플의 신규 스마트폰 아이폰 X는 홈버튼을 제거하고 기존 지문인식 기능을 배제해 안면인식 기능을 새롭게 채택했다며 향후 안면인식 기술이 상용화되는 기간이 단축될 전망으로 라온시큐어의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은 엠플러스입니다. 최근에 엠플러스가 코스닥 시장 상장 첫날인 오늘 장 초반부터 급등세를 보이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주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엠플러스입니다. 9시 43분 구간 9.35% 오른 31,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공모가를 크게 웃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공모가 18,000원보다 약 88% 높은 수준입니다. 장중 한때는 시가보다 22.93%나 급등하면서 이 실시간 거래가 제한되는 정적 변동성 완화 장치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엠플러스는 전기 자동차용 2차 전지 조립 공정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과 또 생산하는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습니다. 지난해 289억 원의 매출에 25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 한국항공우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항공우주가 약보합세를 보였습니다. 자세한 주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네 번째 특징주입니다. 한국항공우주 0.76%로 다시 파란불로 돌아서면서 46,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하루 만에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의 경우 메릴린치가 7,475주에 사자를 나서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방위섭수 수사부는 이 하성룡 전 대표를 조사하던 중에 배임수재, 분식회계 등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며 8시간인 체포기간 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오전장 눈에 띄는 특징주 4가지 종목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양시장 종목별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상위 종목 위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 시장 상위 종목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진약품입니다. 현재 시각 6.40% 오름세 이어가면서 52주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네, 바이오주들이 동반 강세를 보이면서 이 약품주들도 상승세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1,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한국유리우선주입니다. 이 종목 역시 전일까지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6.64% 오른 28,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은 서울식품우선주입니다. 3%가량 오름세 이어가면서 현재가는 12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장에는 특별한 뉴스는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다음 종목은 미래ING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1,040만 주가 매입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오전장에 빨간불을 켰습니다. 등락률 전일 대비 5.52% 오른 573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 종목은 종근당홀딩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61% 오른 7만 원 초반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하락률입니다. 첫 번째 종목 주연테크입니다. 네, 외국인 매도세 등락을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다시 파란불을 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전일 대비 19.86% 내린 682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중국 원양자원입니다. 13.33% 내린 169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기관의 순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종목은 KGP입니다. 9.65% 내린 3,8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종목입니다. 세화IMC 전일 대비 10% 넘게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4,5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섯 번째 종목은 코오롱 머티리얼입니다. 현재 시각 특별한 뉴스는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6.40% 내린 2,8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코스피 시장 상승률과 하락률 살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 상승률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레이젠입니다. 오늘 오전 특징주에서 살펴보셨던 종목입니다. 이 등락률 21% 넘게 올라주면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1,11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엠젠플러스입니다. 전일 대비 21% 넘게 올라주면서 8,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은 바이오리더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초 신약을 개발했다는 소식과 함께 빨간불 켜주면서 현재가 10,000원에 조금 못 미치는 9,000원 중반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하락률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스페로 글로벌입니다. 오늘 오전장 뉴스는 딱히 보이는 상황이 아니고요. 네, 등락률 20% 살짝 밑으로 내림세 이어가면서 1,81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소리바다입니다. 전일 대비 13.90% 내린 1,42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유니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40% 내림세 이어가면서 4,6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잠시 후에 전략 내비게이션 시작됩니다.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어떠한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지 리포트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대내외적인 정책 상황과 국내 증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북한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와 트럼프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올해 코스피 지수가 전 고점을 회복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7월 중순 이후에 진행된 글로벌 증시의 기간 조정은 어느 정도 예견된 상황이었고, 특히나 미국 증시들은 이미 조정 국면을 지나 사상 최고치 행신을 다시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국내 증시 역시 조만간 전 고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오늘 한화투자증권은 올해 코스피 타겟을 2,500대로 기록할 것이라는 기존의 전망을 유지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이후에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긴축이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았지만 이는 현실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아졌고 유럽 중앙은행 ECB의 경우 유로화 강세 등의 영향으로 테이퍼링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 9월 FOMC에서 연준의 자산 축소 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이는 이미 연준이 여러 차례 언급한 것이며 연준의 자산 규모 축소가 미미하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주기는 힘들어 보인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2월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다시 높아지고 있지만 연간 두세 차례의 금리 인상, 즉 경기 조절적인 금융정책 등에서 크게 벗어날 가능성은 낮다고 리포트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뒤를 이어지는 내용, 연준과 달러와 관련된 이야기들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달러화는 연준의 긴축 지연과 미국 경제의 완만한 회복, 그리고 재정 적자 확대 등의 영향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약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렇다고 급격한 강세 가능성 역시 낮아 보인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달러화 약세는 신흥국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신흥국 증시로의 자금 유입을 의미하는 동시에 주요 신흥국의 경기 부양책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기 순환적인 제조업 경기 및 무역의 회복, 그리고 달러화 약세에 따른 원자재 시장 강세 등의 영향으로 신흥국의 경제는 견실한 회복세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물론 트럼프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은 남아 있습니다. 허리케인의 영향으로 연방정부 부채 한도 협상은 12월로 지연됐다고 하는데요. 특히 세제 개혁안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여전히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낙관하고 있고 또 연내 의회 통과를 목표로 삼고 있어서 올해 중 세제 개편안 문제가 글로벌 증시에 충격을 주지는 않을 전망이라고 리포트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준의 자산 축소와 트럼프의 세제 개편안 등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일으키는 이벤트들이 많이 예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이로 인한 충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오늘 리포트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증권가 시각까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지금까지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이었습니다. 증시온에어 일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도시바가 메모리 반도체 자회사 매각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SK하이닉스가 포함된 한미일연합이 우세한 가운데 미국의 웨스턴 디지털이 변수로 등장한 바 있는데요. 대상자가 결정되면 관련주들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끝까지 결과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는 내일 아침 장 시작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